나는 그날 봤어요. 내 며느리 선아가 물컵을 들고 부엌이 아니라 화장실로 가는 걸. 처음엔 그냥 뭐 화장실이 급했나 보다 했죠.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안에서 변기 뚜껑을 열고 컵으로 변기통 안에 물을 퍼 담는 걸 봤어요.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야. 우리 선아가 그럴 리가 없잖아. 너무 놀랐지만 얼른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죠. 그 후로 그 아이가 내게 건네는 어머니, 물 좀 드세요. 그 말에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내 이름은 박영희. 올해 70이에요. 남편은 내가 35이던 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뒤로 외아들 하나를 홀로 키우며 평생을 버텼죠. 그 아이가 내 전부였어요. 어느 날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아, 이제 저 아이도 제 몫의 삶을 살겠구나. 며칠 뒤 그 여자를 처음 봤어요. 이름은 김선아. 30쯤 되어 보였죠. 얼굴이 하얗고 참 예뻤어요. 웃을 때마다 보조개가 깊게 패였고 눈빛이 맑고 따뜻했어요. 무엇보다 아들 옆에 꼭 붙어서 서로 마주보며 웃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아이고, 잘 어울린다. 그 생각이 절로 들었죠. 식사 자리에서도 예의가 바르고 어머니, 입맛에 맞으세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말투 하나, 눈짓 하나 다 곱고 살가웠어요.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중에 들었어요. 선아는 어릴 때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결혼식도 친구 몇 명, 지인들만 불러 조용히 하기로 했다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짠했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 없이 자랐다니, 그래서 더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가 보다 싶었죠. 결혼식 날, 정말 예뻤어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둘이 서로 마주 보며 웃는 모습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결혼 후, 아들과 며느리는 당연히 분가해서 살 줄 알았어요.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사람도 없고 나도 혼자 사는 게 편하니까요. 그래서 식 끝나고 웃으며 말했죠. 이제 둘이 나가서 잘 살아라. 엄마는 혼자서도 잘 지내니까 걱정 말고. 그랬더니 뜻밖에도 선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어요. 저 어릴 때 부모님이 안 계셔서 늘 혼자였어요. 이젠 어머니를 제 친엄마처럼 모시고 싶어요. 생각지도 못한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했어요. 그 아이 눈빛이 진심 같았거든요. 저는 둘이 나가서 편하게 살라고 했지만 며느리는 꼭 모시고 살고 싶다며 고집을 부렸어요. 결국 저는 모지기는 척 받아들였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한 집에 살게 됐어요. 아들은 출근하느라 바빴지만 선아는 아침부터 나랑 붙어 다녔어요.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오늘은 제가 미역국 끓일게요. 어디 나가서 뭐라도 먹으면 이거 어머니 꼭 드셔보셔야 해요. 하며 꼭 내 입에 넣어주던 아이였어요. 밤에 다리가 쑤신다고 하면 제가 주물러 드릴게요. 하며 그 작은 손으로 내 다리를 주물러 줬어요. 그럴 때마다 참 고맙고 나는 복이 많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들 부부가
결혼한 지 이제 1년. 그동안 한 번도 큰 소리 난 적 없었어요. 선아는 언제나 웃는 얼굴이었고 어디서든 내 자랑이었죠. 그러던 작년 겨울 내가 한번 크게 쓰러졌어요. 평소에 고혈압이 좀 있었거든요. 집에서 갑자기 어지러워 주저앉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더라고요. 옆에는 선아가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고 있었죠. 어머니, 제가 걱정 많이 했어요. 돌아가시는 줄 알고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면서 내 손을 꼭 잡고 울더라고요. 그때 정말 진심으로 느꼈어요. 이 아이는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구나. 그날 이후 나는 더 많이 선아에게 의지했어요. 병원도 항상 같이 갔고, 약도, 음식도, 물 한 잔도 모두 그 아이 손에 맡겼죠. 아들은 바쁘게 일 다니고, 집안일은 거의 선아가 도맡아 했어요. 그 모습이 그렇게 고맙고 대견했죠. 그러던 어느 평범한 오후였어요. 점심으로 선아가 끓인 된장찌개를 같이 먹고 우린 내 방에서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죠. 그때 선아가 갑자기 손뼉을 치며 그러더라고요. 아, 맞다. 어머니, 약 드셔야 하는데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어서 깜빡했네요. 제가 얼른 가서 물 떠올게요. 그 말에 나도 웃었어요. 그래, 얼른 떠오너라. 평소 같았으면 그냥 앉아서 기다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부엌에 가는 김에 선아야, 어제 사온 딸기도 좀 가져와라. 그 말을 하려고 그 아이 뒤를 따라 나섰죠. 그런데 그 아이가 컵을 들고 정수기가 있는 부엌이 아니라 화장실 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순간 걸음을 멈췄어요. 화장실. 왜 거기? 문틈 사이로 봤죠. 그 아이가 변기 뚜껑을 열더니 조심스럽게 컵으로 물을 퍼 담는 겁니다.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얼른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죠.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있는데 선아가 컵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 물이 방금 전에 내가 본 바로 그 컵이었어요. 어머니, 물 떠왔어요. 약 드세요. 그 물이 어떤 물인지 알아버린 나는 입을 뗄 수도 없었어요. 그 아이가 순진한 얼굴로 물어봤죠. 어머니,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선아가 놀라서 말했죠. 어머니, 잠시만요. 택배인가 봐요. 그 아이가 나가자마자 나는 얼른 컵을 들고 방 안에 있던 빈 페트병에 물을 옮겨 담았어요. 그리고 약도 먹은 척을 하고 따로 빈통에 담아두었어요. 잠시 후 선아가 돌아왔어요. 어머니, 드시라고 시킨 홍삼 택배가 방금 왔네요. 홍삼도 가져다 드릴게요. 그녀는 빈 컵과 뜯은 약봉지를 들고 부엌으로 나갔어요. 나는 그제야 한숨을 내쉬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죠. 그날 밤, 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내가 잘못 본 걸까? 그 아이가 정말 화장실 물을 퍼온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착하고 상냥하던 아이인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그 다음 날부터 몰래 지켜봤어요. 어머니, 물 좀 드세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나는 눈치를 봤어요. 정말로 그 아이는 매번 컵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나왔어요. 단 한 번도 부엌으로 간 적이 없었죠. 그 뒤로부터는 나는 그 물을 마시는 척만 했어요. 아예 입에 대지 않았고 며느리가 지켜보고 있을 땐 입에 머금었다가 조용히 페트병에 버렸죠. 그 병은 옷장 구석 깊숙이 숨겨뒀어요. 그리고 약도 입에 넣는 척만 하고 계속 모아뒀지요. 며칠 뒤 선아가 친구들 만나러 나간다고 했어요. 어머니, 금방 다녀올게요. 점심은 냉장고에 반찬 있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확인해 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조용히 아들과 며느리 방문을 열었어요. 방 안은 정돈돼 있었어요. 화장대 위엔 화장품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옆 서랍을 열자 약봉지들이 여러 개 있더군요. 그 중에 내 이름이 적혀 있는 봉투가 있었어요. 박영희 고혈압약. 그 봉투를 열어보니 약은 하나도 빠져 있지 않았어요. 한 알도 건드린 흔적이 없었죠. 그 옆에 다른 봉투가 있었어요. 그건 내가 평소에 선아가 건네줘서 매일 먹던 약이었어요. 모양도 포장도 달랐어요. 그때 서랍 맨 안쪽에 두꺼운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어요. 꺼내보니 보험증서였어요. 피보험자는 나, 박영희, 가입자는 며느리, 김선아, 수익자는 아들 이름. 약관을 읽어보니 사망 시 최대 3억 원 지급. 가입일은 우리가 같이 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딱 1년 전쯤. 그 순간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그 밑에서 또 다른 보험증서를 발견했어요. 이번엔 피보험자가 아들 이름이었어요. 가입일은 불과 한 달 전. 그리고 수익자 이름은 김선아.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내 이름으로 된 보험, 아들 이름으로 된 보험, 그리고 매일 건네던 그 물 한 컵. 모든 게 하나로 이어졌어요. 그날 밤 나는 방 안 불도 켜지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엔 온통 그 아이 얼굴뿐이었죠. 늘 웃던 얼굴, 내 다리를 주물러 주던 손, 어머니 물 드세요 하던 그 목소리. 그게 다 보험금을 위한 연극이었나?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부러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어요. 선아가 아침상을 차리며 물었죠. 어머니,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나는 최대한 태연하게 말했어요. 동네 할머니들이랑 점심 먹기로 했어. 근처 시장 쪽에서 보자고 하더라. 그 아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잘 다녀오세요. 저는 집 정리 좀 하고 있을게요. 그렇게 말해놓고 나는 가방에 그동안 안 먹고 모아둔 그 약 몇 알을 챙겨서 집을 나섰어요. 집을 나서는데 하늘이 참 맑더라고요. 근데 마음은 온통 먹구름 같았어요. 나는 시장 쪽으로 향하는 척하다가 길을 꺾어 가까운 약국으로 들어갔어요. 약사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어떤 약 찾으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약봉지를 내밀었죠. 이 약이요. 혹시 무슨 약인지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약사가 약봉투를 열어보고 한참을 보다가 눈썹을 찌푸리더군요. 이건 슈도에페드린 성분이네요. 나는 되물었어요. 그게 어떤 약이에요? 보통 코막힘이나 감기 증상 완화에 쓰여요. 몸을 좀 각성시키고 혈압을 올리는 작용이 있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또 물었어요. 그럼 고혈압 있는 사람이 이 약을 먹으면요? 약사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절대 안 되죠. 혈압이 확 올라가요. 심하면 뇌혈관 터질 수도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에서 힘이 빠졌어요. 귀가 멍해지고 몸이 휘청했죠. 큰일 납니다. 그 말만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나는 겨우 약국 문을 열고 나왔어요. 거리의 사람들 얼굴이 다 흐려 보였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길가 의자에 주저앉았죠.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내 몸이 점점 약해졌던 이유가 그 아이가 준 약 때문이었구나.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겨우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선아가 반갑게 달려오더라고요. 어머니, 금방 오셨어요? 할머니들 만나고 오셨어요? 그 미소가 그날따라 이상하게 소름이 끼쳤어요.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분해서, 서서러워서, 그리고 두려워서 이 아이가 대체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던 걸까?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던 게 다 계획이었을까? 이젠 확신이 들었어요. 내가 미친 게 아니구나. 그 아이가 정말 나를 천천히 죽이려 했던 거구나. 그날 이후로 나는 결심했어요. 그래, 내가 정확한 증거를 찾아내보자. 며느리가 집을 비운 날이었어요. 그날은 꼭 말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죠. 나는 아들을 불렀어요. 영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다. 그 애가 소파에 앉더군요. 왜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나는 손을 꼭 쥐었어요. 선아, 말이다. 그 말이 나오자 아들의 표정이 잠깐 굳었어요.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며칠 전에 그 애가 화장실에서 물을 떴다. 정수기 말고 변기에서 그 물을 나한테 어머니 물 좀 드세요 하며 줬어. 아들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엄마, 내 눈으로 봤다. 그 아이가 변기물을 컵에 담는 걸.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 애가 억지로 웃으려 하더군요. 엄마, 설마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아니야. 잘못 본 게 아니야. 그뿐만이 아니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며칠 전 약봉지와 보험증서를 숨겨둔 서랍으로 갔어요. 이걸 봐. 이 안에 내 이름으로 된 보험증서가 있었어. 그리고 내 고혈압 약 봉투도. 약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였어. 선아가 매일 나한테 주던 약이랑 달랐어. 나는 서랍을 열었어요. 하지만 거기엔 보험증서만 있을 뿐 약봉투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죠.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혹시 요즘 많이 피곤하시죠? 뭐, 요즘 자꾸 잠도 못 주무시고 기운도 없으시고 혹시 헛것 보신 거 아닐까요? 나는 멍하니 그 애를 봤어요. 헛것이라니. 내가 거짓말 한다는 거야?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엄마가 오해하신 것 같아요. 보험은 제가 알아요. 그건 제가 아내랑 상의해서 혹시 모를 미래에 대비해 둔 거예요. 어머니, 몰래 들어서 죄송하지만 그건 단순한 준비예요. 선아는
엄마를 해칠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에 나는 말이 막혔어요. 아들은 내 눈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어요. 그리고 이 일은 선아한테 말하지 마세요. 괜히 오해 살 수도 있으니까요. 저도 비밀로 할게요. 그 말을 뒤로 아들이 방으로 들어간 뒤 나는 혼자 소파에 앉았어요. 손끝이 얼얼하더라고요. 헛것을 봤다.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들이 믿어주지 않았어요. 내가 본 것도 느낀 것도 다 망상으로 치부했어요. 내가 평생 키운 얘 아들인데 그 아이조차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 집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조용한 복도 끝 화장실 문이 살짝 열린 채로 어둠 속에 보였죠. 그 문틈이 그날 이후로 나한테는 지옥의 문처럼 보였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같이 그 물을 모았어요. 며느리가 건네주는 물을 마시는 척하며 몰래 페트병에 옮겨 담았죠. 그 병들을 나는 작은 가방에 숨겨뒀어요. 언젠가 이게 증거가 되겠지.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출근하고 선아가 장을 보러 나간 틈을 탔어요. 나는 그 물을 들고 보건소로 향했어요. 창구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죠. 이 물 좀 검사해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묻더라고요. 어디서 나온 물이세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그냥 집에서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틀이 걸렸어요. 그 이틀이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틀 뒤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영희님,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나는 손이 떨렸어요. 직원이 말했죠. 물에서 세균과 변기수 특유의 암모니아 성분, 그리고 중금속 잔류물이 검출됐어요. 이건 절대 식수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보건소에서 받은 검사 결과를 손에 쥐었을 때 내 몸이 떨렸어요. 세균과 변기수 성분, 중금속 검출, 그 한 줄이 내 손끝을 얼려버렸죠. 하지만 생각했어요. 이걸로는 아직 부족하다고 증거가 있어야 했어요. 그 아이가 직접 내게 건넸다는 증거.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국 결심했죠. 아들과 선아가 외출한 날 나는 작은 카메라를 사서 방 안, 거실, 화장실 앞에 하나씩 설치했어요. 조심조심 숨죽이며 이젠 너의 손으로 내 죄를 찢게 될 거야. 며칠 뒤 나는 영상을 확인했어요. 그 안에는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약 드세요. 하던 그 아이가 거실을 지나 화장실로 가더니 컵을 들고 변기 앞에 앉았어요. 컵에 물을 퍼담고 거실장 서랍을 열어 약봉투를 꺼내더군요. 내 이름이 적힌 봉투, 그 안에선 약을 몇 알 꺼내더니 다른 봉투에 옮겨 담았어요. 그리고는 그 물과 약을 들고 내 방으로 들어왔어요. 모두 찍혀 있었어요. 그 섬세한 손놀림, 그 익숙한 행동 하나하나가. 다음 날 아침 나는 경찰서를 찾았어요. 페트병에 담긴 물, 약, 봉투, 그리고 CCTV 영상까지 모든 걸 내밀었죠. 경찰은 처음엔 믿기지 않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곧 진지해졌어요. 일단 조사해 보겠습니다. 어르신. 며칠 후 경찰에게
전화가 왔어요. 박영희님, 확인 결과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며느리의 신상을 조사했다고 했어요. 김선아 씨, 이전에도 결혼 기록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도 알고 계셨나요? 전 남편은 심장마비로 사망. 당시 보험금 2억 5천만 원을 수령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들은 말은 정말 충격이었죠. 박영희님, 명의로 든 생명보험도 가입 2년이 지나야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제야 모든 게 맞춰졌어요. 그날 내가 고혈압으로 쓰러졌을 때 그 아이가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었던 이유, 그건 걱정이 아니라 지금 죽으면 가입 후 2년이 지나지 않아 보험금을 못 받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꼭 모시고 싶다며 함께 살자고 한 이유도 보험금 때문이었단 걸 알게 됐어요. 경찰은 단호히 말했어요. 아무래도 보험금을 노리고 접근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체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일부러 평소처럼 굴었어요. 오늘은 내가 저녁 준비 도와줄게. 선아가 웃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랑 영수가 다 할게요. 그 웃음, 이제 너무 익숙했어요. 밥상이 차려졌고 자리엔 컵 3개가 놓였죠. 나는 몰래 페트병에 모아둔 그 물을 그 아이의 컵에 부었어요. 밥을 먹으며 선아는 아무렇지 않게 그 물을 마셨죠. 목마르셨나 봐. 내가 물었어요. 그 아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늘 좀 덥네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래. 그럼 내가 물을 더 떠올게. 부엌으로 향하던 나는 화장실 문으로 곧장 들어갔어요. 컵을 들고 변기 뚜껑을 열었죠. 물은 조용히, 그러나 또렷이 컵을 채웠어요. 뒤에서 선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물 뜨는 거야. 화장실에서요. 그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나는 그 컵을 들고 다가갔어요. 이 물, 내게 매일 주던 그 물이잖아. 한 모금 마셔봐라.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이게 무슨... 아들이 일어났어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 심해요. 선아가 얼마나 잘했는데.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너도 모를 줄 알았지.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아까 내가 마신 물도 그동안 내게 먹으라던 그 물이야. 순간 선아가 컥 하더니 입을 막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우엑. 화장실로 달려가 토하기 시작했죠. 아들이 멍하니 바라봤어요. 당신 진짜였어?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경찰이 들어왔어요. 김선아 씨, 보험금을 노린 살해 미수 및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나를 노려보는 그 눈빛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그 눈빛엔 미안함도 반성도 없었어요. 오직 들켜버린 짐승의 공포만 있었죠. 몇 달 뒤 재판이 열렸어요. 그녀는 모든 걸 부인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보험, 약, CCTV, 그리고 물. 모두 그 손에서 나왔으니까요.
명확한 증거 앞에서 결국 며느리는 자백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먼저 제가 죽으면 남편 명의로 보험금을 타고 그 다음은 남편을 노려서 그 돈과 남편의 보험금까지 차지할 계획이었어요. 1심 재판 결과 징역 10년, 그리고 전 남편의 죽음도 재조사 중이라 했어요. 전 남편 죽음도 밝혀질 경우 형량은 더 늘어날 것이라 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그 아이가 울면서 내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어요. 감사해요. 앞으로는 엄마 말씀 잘 듣고 엄마만 모시고 살게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영수야, 이젠 됐다. 그 아이를 품에 안으면서도 마음 한켠이 편하지 않았어요. 분명 내가 막은 일이었고 그 덕분에 우리 둘 다 살았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서늘했어요. 밤이 되면 아직도 가끔 화장실 불빛이 신경 쓰여요.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그 희미한 불빛이 그날의 기억을 자꾸 떠올리게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는 누가 내게 물을 떠다 줄 걱정은 없어요. 이제는 내가 직접 떠서 마시니까요. 그날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복잡해요. 그래도 잘했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라면 저처럼 했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게는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